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입동이었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추웠지만 미국 쪽에서 나왔던 고용 지표는 따뜻했습니다. 10월에 늘어난 고용 수가요. 미국 쪽에서 보니까 15만 명 이상이나 됐다고 하죠. 예상은 6만 명을 조금 웃돌면 괜찮겠다라고 했었는데 2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고용 지표만 보면 뉴욕도 급등, 우리도 따라서 급등해야 맞겠지만 그에 앞서 이미 뉴욕 증시가 다우가 220포인트나 앞서 올랐었고요. 그 전일에 또 올랐었고요. 우리도 장중 연고점을 3번씩이나 경신한 상황이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부합권 정도만 유지를 했어도 참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무엇보다 G20 회의가 또한 예정이 돼 있고 중국 쪽에 나오는 지표도 많고 이래저래 눈치 보는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은 오히려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것이 오히려 환시장이 조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규제한다, 또 달러 강세 맞물려서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해서 1110원대 중반 정도에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시장 들여다보기 이전에요.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그 번호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돈 들지 않는 무료 문자니까요. 기본적인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매수가 또 비중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반 정도에서부터 상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많은 또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940선 지금 지키기가 조금은 버거워 보이는데요.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 1950선 트라이도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조용하네요. 네, 우선 다소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둔 관망세가 다소 좀 매수세를 분산시키면서 지수의 움직임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 지수 상승의 변인해 왔던 조선, 기계업종 등이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나면서 시장 센티먼트가 위축된 면이 있고 지난주부터 IT 업종의 순환성 강세가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다소 좀 시장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한 좀 업종 자체적인 업종 IT 업종만의 어떤 순환성 강세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시장 센티먼트가 강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앞서 지적해드렸던 주요 이벤트를 앞둔 시장 심리가 다소 좀 관망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주요 지수에 대한 어떤 시장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라고 한다면 역시 대망의 G20 서울 정상회의를 들 수도 있겠고, 옵션 만기 등등이 아마 좀 거론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G20 회의만 보면은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중립적인 재료다. 일단 뭐 뚜껑이 열리고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그 전까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G20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의견이 갈린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현재 시장에서의 G20과 관련된 시장 영향은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문제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국제 공조와 체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시장 논의 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환율 연정과 관련된 부분이 다소 좀 외환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라 보여지고 어떤 불확실성을 다시금 자극할 만한 논의만 시장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G20 정상회담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 중간선거와 FOMC 결과에 시장이 환호를 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불확실성 해소 과정에 어떤 시장 심리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현선물 시장의 포지션의 변화가 다소 좀 제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 이후 환율 시장의 변화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 지난주에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책을 내놓았죠. 6천억 달러 앞으로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이 유동성 랠리를 만들어줬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달러와 유동성에 대해서 중국, 또 브라질, 또 넓게는 일본, 독일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달러와 향방이 우리 증시의 움직임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우선 최근까지 G20 정상회담에 모였을 때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공조 체제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각국들의 통화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좀 변화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함으로써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미국은 국채 매입 등과 어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통화량을
늘리는 다소 좀 정책 기조에 대한 혼선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혼선 과정이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어떤 마찰이 생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동안 투자자들이 다소 좀 우려하는 부분 등이 희석될 수도 있는 변수는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환율 논쟁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시 재차 봉합된 듯 싶었지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지만 역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달러 향방,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좀 하고 지금은 좀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우선 환율 논쟁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G20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안다는 점이고 어떤 결론이 내놓던지 간에 우선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단기 불확실성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아시아 통화의 강세 기조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수혜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수출 쪽에 대한 영향보다는 유통이나 숙박, 관광 등과 같은 내수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 G20 회의는 단기 불확실성을 좀 키울 뿐 일단 끝나고 나면 다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원화 강세의 수혜주, 그중에서도 내수주 쪽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전략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이었습니다. 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으로 이미 연결돼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미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부장님과 전화 연결, 화상 연결했었을 때 이미 조정은 시작되고 있다. 장 후반 흐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 주말에 흐름이 조정을 좀 예고를 했는데요. 시장 기조를 살펴보면 큰 폭 조정보다는 숨고르기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벤트를 지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재료나 흐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죠. 고용지표도 완만한 개선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을 살펴봐도 흐름에 큰 변화를 찾기는 힘든 기존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G20 정상회담이나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펀드 환매에 따라서 투시권 매도가 또 매도세를 자극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방향성을 논할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고 단기 조정 정도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급에 대해서도 일단 분석을 좀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수급의 어떤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산 넘어 산이라고 FOMC 중간 선거 끝나고 나니까 G20 정상회의라는 대형 이벤트가 또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수가 크기 때문에 아직 뭔가 시장을 수급을 분석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도 역시 좀 부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옵션 만기 예측을 한다면 사실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고 사실 옵션 만기를 예측한다는 것을 사실 그렇게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물과 연계해서 파생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7월 이후로 옵션 만기 부분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파생 상품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옵션 포지션의 하방을 염두에 둔 포지션이 단지 옵션만으로 하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선물과 연계됐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만기 이후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점검을 해보면은요. 9월 동시 만기일 때는 그나마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었죠. 7월이나 8월에 비하면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시장의 심리적 부담감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9월의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좀 호재성 재료가 많았죠. 외국인의 해지성 포지션 상당수가 계속 롤오버 되오다가 청산이 돼버렸고요. 선물과 옵션 간의 차익 거래가 동시 만기일에 예상을 벗어나서 오히려 매수세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였었죠. 9월 만기일 전후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로 베이시스가 강세 보이면서 차익 매수가 유입돼서 시장 강세의 요인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10월에 3만 계약 정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누적 매도 포지션을 쌓았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왔던 거고요. 차익 청산 매도가 또 시장을 억누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청산된 것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1월 들어서는 다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커지면서 한 2만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만기일 이후에 누적 매도 포지션을 상당수 청산을 해버렸죠. 오늘 한 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한다면은 아직도 한 5, 6천 계약 정도 매도가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야간 시장 쪽에서 한 8천 계약 정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소량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의 스퀘어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정규 시장의 매매 주체하고 야간 시장의 매매 주체가 이제 동일 주체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집계 자체가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선물 전체적인 포지션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이제 포지션 설정이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포지션 변경으로 인하면은 변화되는 것이 베이시스죠. 베이시스가 약세와 강세를 반복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이후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 2조 3천억 중에서 단기적으로 1조 3천억이 10월에 청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 매도도 좀 중립적인 상황이다. 선물 포지션도 중립적이고 프로그램 쪽도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7월이나 8월과 비슷하게 옵션 포지션의 하방 포지션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잡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선물과의 합성 거래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9월의 만기일처럼 베이시스가 만약 호전된다면은 옵션 포지션 청산이 되면서 선물 매수에 유입되면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이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 약간 좀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베이시스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뭐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 9월 만기 이후에 그 포지션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 쪽 모두 다 지금 중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물 쪽 프로그램 쪽 수급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저는 오히려 모르더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베이시스에 따라서 이 선물 시장, 프로그램 시장, 파생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만 되면 저희가 선물 파생 쪽의 그 수급에 대해서는 안심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이 0.6 정도에서 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6 정도 위에서 올라선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이 베이시스 호전되면서 차익거래 1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 한 0.6 정도 이론가에 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시스 지금은 0.5 정도 콘텐고인데요. 0.6 정도로만 올라서면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물량 나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 만기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주 변수로 보면 G20은 아마 차후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지표 나오는 거 특히나 이 물가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G20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상당 부분 또 시장에 반영이 됐고 또 차후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또 목요일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중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역 수지나 이제 부동산 가격 또 통화량, 물가지수, 산업 생산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 수지는 미국하고 같은 날 그 수요일에 공개가 되죠. 무역 수지 그 수치가 얼마냐 이거보다도 환율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 날이 G20 회의 또 결론이 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또 공교롭게 그 전날에 또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부동산이나 물가나 통화량 이쪽이 말씀하신 대로 긴축하고 연계가 돼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올해 중국 쪽에서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감안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산업 생산은 월 초에 PMI 지수가 좀 좋게 나왔죠. 그런 호재성 재료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관건이 될 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또 이어지는 경기 선행 지수 2주 뒤죠.
바로 연계돼가지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있긴 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 개선은 유동성 공급 조치 이후에 나타나는 지표가 더 의미 있겠다. 이 점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달부터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에 소비자 심리 지표가 있긴 있는데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그런 고용이나 또 소비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좀 긍정적이긴 하겠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쪽 지표가 이제 상대적으로 빨리 경기 조정에 진입을 했었던 만큼 또 중국이 빨리 경기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가 관심이 가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난달에 반전 가능성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번 달 이 중국 경제 지표의 흐름이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FMC에서 이제 막 두 번째로 돈을 더 풀었으니까요. 미국 쪽의 지표가 돈 풀린 거에 서 효과를 볼 날은 조금 더 후에 확인하는 것이 맞겠다 얘기를 하셨고, 이번 주에는 수목 걸쳐서 주 후반에 나오게 될 중국 쪽 지표, 또 맞물려서 환율 잘 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변수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수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닷새째 현물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선물에서는 소폭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IT와 철강금속의 날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전문가는 또 어떻게 우리 장의 수급을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정 팀장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같이 사줬던 업종이 강세입니다. IT는 사흘째 강세, 오늘은 철강금속도 반등이 아주 눈여겨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전기전자 쪽과 이제 철강주 쪽도 좀 매수를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가격적인 측면을 좀 앞세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관 쪽의 힘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주에 이어서 순매수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과 철강금속을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화학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 또한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외국인들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삼성테크인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철강금속에서는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고려아연, 동국제강 등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시장 의견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주요 전기전자 업체들의 이번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재고 소진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부진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이제 크게 반도체와 LED 그리고 핸드폰 영역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핸드폰 업황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부분과 LED TV 쪽의 업황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가 연고점을 갱신하는 동안 이제 그 전기전자 쪽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흐름이 반도체 부분에서 좀 터닝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반도체 D램 가격의 바닥론 그리고 그동안 공급의 초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업계에서 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공급 축소와 투자의 지연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점차 바닥이 임박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매수가 좀 활기차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ED TV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상반기 쪽도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냈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LED TV에 대한 재고 문제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의 효과는 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눈에 띄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종합지수와는 좀 다소 괴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각 부분별로 해서는 이제 그 재고 소진과 제품의 단가 인하 이런 부분의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를 견인하지 못했던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이 서서히 업황의 바닥론과 더불어서 터닝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호적인 수급 동향도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향후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점차 개선되는 주가 흐름 그리고 업황의 개선
이러한 쪽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업종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딥니다. 이제 터닝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의견인데요. 최근 3분기 철강 금속 업계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비철금속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철강 금속 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극도로 부진한 국내 건설 경기와 연관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철근 업체들이 이제 부진이 이제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심화됐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관련 철강 소재를 생산하는 철강 업체들은 이익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철강 금속 업종의 이제 개선 흐름은 이제 국내 건설 경기의 터닝과 같이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내 건설 경기가 아직까지는 회복 기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철근 생산 업체들이 이제 9월달 이후로 해서 내수 가격을 인상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익이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건설사들과 이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급격하게 가격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만큼 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분기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전략은 현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시점으로 이해가 되고요.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는 철근 쪽 같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을 다소 유보를 하고요. 자동차 관련 업체와 비철금속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분할 매수 그리고 철강 쪽은 철근을 생산한 업체 제외하고 자동차 쪽 그리고 비철금속은 역시 매수 유효하다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제 수급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번 주 옵션 만기 전망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서 김영진 부장님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눴던 부분입니다만은 김영진 부장님이 베이시스는 0.6 이상 정도만 되면 프로그램 매물 걱정은 좀 덜해도 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베이시스가 0.6 정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미 프로그램 쪽은 오늘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베이시스만 좀 잘 보면 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 지금 현재 뭐 이번 주에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옵션 만기 영향력과 G20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환율 가능성, 환율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영향력은 역시 이제 베이시스에 의한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의 베이시스가 0.7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0.4에서 0.5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수 자체가 급속도로 이제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만기일까지의 그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의 그 순매도가 이 옵션 만기 영향력으로 인해서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옵션 만기 영향보다는 G20에서의 결과로 나올 이제 글로벌 그 환율 전쟁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가닥을 맺느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미국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제공을 했죠. 6천억 가량의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약세 그리고 이제 그 전 글로벌 이 화폐의 전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협의를 갖다가 이끌어내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중국이 그러한 부분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유를 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한 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관망 내지는 서서히 조금씩 저점 매수에 임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이제 그 뭐 크게 영향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한 이제 그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G20 정상회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도출된 결과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출 수가 있고요. 향후 이러한 부분이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그 다음 주 그다음에 그 다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득실 논의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제 한미 FTA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결과 도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아차라든가 이 자동차 업종의 그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실험 규모도 좀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영향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순환매 성격상 이제 종합지수를 주도했던 자동차 운수, 뭐 화학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익 실현 물량이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지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전기전자 쪽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의 등락은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로 상당히 좀 수익률 편차가 좀 심해지는 그러한 이제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쪽 지표가 또 좋아지면은 달러 강세, 또 엔고도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텐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한미 FTA 문제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지금 이미 약간의 조정 기미가 보이는 자동차 쪽은 개인들이 이제 조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단기적인 전략 자체는 일단 매도 쪽이 진행이 됐죠. 오늘 같은 날은 장 초반에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후반 들어서 지금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750원이 상승을 하면서 안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홀딩 개념에서의 흐름이 좀 적정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자동차 업종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관망 자세가 유망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최종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해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6일 연속의 순매수 흐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가 나왔죠. 3,700억으로 전분기 2분기 대비로 해서는 118%가 증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2,310억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 대비로 해서 가격적인 측면은 크게 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미래 실적이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시장 전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흐름 자체는 둔감해질 뿐이지 급속도로 원래 뭐 이 적자 아니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의 이 해운사들의 PBR 적정 PBR 대비로 해서 평균적으로 30%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그 해운사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의 그 흐름이 연출이 된다 이러면 상당히 좀 가격적인 측면도 한 20-30% 정도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3,500원에서 34,000원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5일선까지의 계속해서 이제 그 추세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까지 42,000원은 25% 정도 하여튼 글로벌의 이제 평균 30% 이제 저평가된 거에 25% 정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 이러면 42,000원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이고요. 32,000원 정도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종 팀장님의 관심주로 한진해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급등주를 잡아보기 이전에 말이죠. 문자로 저희가 무료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바로 이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두 분의 전문가가 이미 지금 제 옆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올려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좀 자세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주를 잡아볼 시간 백용승천님 불러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주 궁금하긴 한데요. 먼저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종목 중에서 오늘 테스라는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예, 테스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매물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그런 그 랠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따라붙기에는 조금 양봉이 좀 너무 크게 발생을 해서 지켜봐야 될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펄떡펄떡 뛰고 있는 급등주 중에서 오늘 따라가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요? 예,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건 따라볼 만한 종목은 신성 FA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이 대폭 호전되면서 오늘 그 갭상승 출발해서 시초가를 깨지 않는 흐름인데요. 물론 벌써 11%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지지력을 확인하고 공략하는 게 더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태양광 관련해서 신성 FA가 신성홀딩스라는 그런 그 모회사와 또는 관계회사가 더불어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흐름상으로 너무 급등 흐름이기 때문에 2, 3일 좀 지켜보고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한번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그 급등주를 공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오늘 시초가인 5,850원은 무조건 지켜내야 되고요. 종가상으로 6,100원 이상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내일 관심을 더 가지셔도 되겠고요.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냥 관망만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인 7,8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지라인의 설정, 5,850원의 지지라인 설정을 꼭 하시고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만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성 FA 오늘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비싸고 내일이나 그 다음에 한번 공략을 준비해 보는데 비중은 많이 실지 않되 가볍게 그러나 오늘 처음에 떠서 시작한 5,850원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오늘 급등주는 신성 FA였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둘째 주 첫 거래일인데요. 이제 장 마감을 한 30분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단은 플러스로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끝내 오늘 또 오르면서 끝내려고 하는 것도 참 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렇게 올라놓고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메리트정금증권의 강보경 대리 그리고 HMB Asset의 김도영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김도영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장이 좀 후반 들어서 오히려 금요일장하고 좀 반대입니다. 금요일장은 전강 후약이었는데 지금은 좀 뒤쪽으로 갈수록 끝까지 밀리진 않겠다. 이런 의지라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다우존스가 급등한 여파에 대해서 선 반영됐던 측면이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급등을 하고 나서,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월요일날 재차 그만큼의 상승분으로 다시 시장에
시장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우 급등 이후에 금요일 날장에 갭 상승 이후에 하락폭을 좀 키웠다는 하지만 역시 양봉으로 끝냈던 부분이 좀 발생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마치 오늘 같은 경우 그럼 왜 이렇게 좀 지루한 시장에 흥보가 되고 있느냐. 개별 종목 장세는 유효하지만 네. 장세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만기 부분에 대해 있습니다. G20 부분이 또 있고 다우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건 중국의 지표 결과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만기 이벤트가 좀 발생될 수 있는 측면이죠. 그 부분에서 선물 시장이나 파생 시장이 다 알아보실 거는 바로 한 가지 측면입니다. 프리미엄 빼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조금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프리미엄만 빠지지 그 적정한 가치는 시장이 인정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는 정도 그 구간을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급등락과 변동성이 확대됐던 11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숨고르기 과정이 없었다라는 측면이 오늘과 그리고 내일쯤 재차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한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도영 팀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메리츠증권의 강봉영 대리님께도 여쭤볼 텐데 만약 의견이 같으시다면은 오히려 전략 쪽의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 마감이 한 30분도 안 남았으니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 흐름이 아침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지수를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경기 민감주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강주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주가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그 하락으로 업황 기대감 개선세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자동차 업종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시총 10위 자리를 내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전략을 약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돌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가 호전이 되면서 일단 소비에 전반적으로 포커스가 좀 맞추어져 있는데,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2년 내에 이제 최고치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일단 좀, 중국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T하고 이제 금융주들에 대해서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선침해성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LP다 감산 효과가 얼마나 이제 이어질지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항공이나 해운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주와 은행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대리님 정말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중국 쪽 지표 또 경기 민감주 거기에 IT까지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말고 이제 오늘 장이 30분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네네.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이제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큰 시장의 틀은 변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격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할 자리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LG화학이나 이제 GS 같은 종목들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싸 보이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큰 틀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마지막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진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윤 팀장님께 종목 드릴게요. 삼성 SDI 15만 5천 원에 30% 지금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축하를 제가 대신해서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크라이슬러하고 아주 좋은 수주 소식까지 들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라스트 성공 전략에 들어왔을 시점에 SDI를 한번 상담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현재가 대비해서 전량 매도로 손절 라인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거기서 조항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조금 더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현재가 대비해서 밑에 부분에서의 견딜 수 있는 자리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부터 하락을 계속 점차하고 난 뒤에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들어왔던 측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 부분에서 원래 LCD 부분과 강막 쪽에서의 특징을 나왔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던 거에서 2차 전지로의 새로운 신정동 동력으로
발맞춰 나갔던데요.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저점을 만들었었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바로 이 자리들이었습니다. 깨지고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수급 부분에서 재차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에서 발생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던 측면이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0선 부분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과연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볼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비중 부분도 적절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측면이고요. 조금 물리시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매수한 가격 15만 5천원, 15만 4,500원 부분까지는 조금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 증가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처음 부분과 좀 바뀐 전략이죠. 수급이 변화됐다는 측면으로 강력히 홀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IT는 뭐 살 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뭐 조금 내일 이렇게 해서 삼성 SDI IT 중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라시는 분 위해서 신규 매수도 지금 가능한가요? 네, 지금 현재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지만 오늘 종가 부분에서 과연 16만 1,000원을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IT주의 부활이 시장에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모멘텀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 저희가 신규 매수에 대한 가격적인 면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식품 포장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6,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좀 되시네요. 80% 정도. 오늘 중국 원양자원 장 초반 하한가 맞는 것 때문에 이 중국주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안 좋은 날이거든요. 예. 네, 중국 식품 포장, 중국 관련주도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네. 낙폭이 조금 강해져서 조금, 걱정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중국 원양자원 유상증자 얘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홍콩 쪽에 이제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4개 정도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포장용기 수요가 이제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가져가실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될지 네네.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왜인가요? 우선은 이제 포장용기 수요는 식료품 업체 매출에 있어서 직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수요 명절이 포함된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성수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낙폭에 대한 우려감은 있겠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실 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450원에 매수를 하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이 자리가 5,200원 선, 이 선에서 이제 이탈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21선 같은데요. 네, 21선 네.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비중이 지금 80%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6,000원 이상 좀 매수가 근처로 가면은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200원 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21선은 깨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자, 오늘 밑꼬리가 딱 달린 시점이 아슬아슬하게 21선이었거든요. 만약에 깨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 매도인가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이제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이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5,0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1선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30% 정도라도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래꼬리 달면서 조금 반등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보셔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차트 모양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6,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조금 마이너스 나더라도 오히려 비중 조금 줄여보자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현대 그린푸드 상담 요청을 해 오셨네요. 자, 3201님이 보내주셨는데 11,700원에 30% 정도 사셨다라고 합니다. 현대 그린푸드 언제쯤 팔까요? 매도 시점 물어오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 부분에 정리가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보였던 측면이었죠.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레포트들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푸드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모두 다 지금 현재 대기업들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매출 드라이브가 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단 수급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오늘 기술적으로는 단기 성향에서도 조금 차트상에서 종가 부분을 반드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수급 부분 보시고 나서 그다음 차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바와 같이 지난 10월 28일부터 해서 연일 연거푸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연일 급등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시장에서 조금 외면되고 있던 기관계에서 수급 부분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 부분에서 20선을 안착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늘 종가에서 오늘 저점이었던 11,600원을 지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넓게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반드시 매매기법상으로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나 쉽게도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11선에 대한 11,600원의 종가 베팅이 되는지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여전히 조금 가져가시는 측면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향후 성장성과 실적 바탕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전히 안정적이고 매출 드라이브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주봉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적 부분도 여전히 20선에 대한 이격이 지금 현재 넉넉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한 13,150원이 직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오늘 종가에서 반드시 11,600원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급적인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랫꼬리 달린 장중 가장 저점이 지금 이 시각 남은 시간 동안에 깨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렇지 않는 한 11,6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들고 있는데 전 고점 13,000원 약간 웃도는 정도까지 일단은 단기 수익 한번 기대해보자. 현대그린푸드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보내오신 분인데요. 8827님 문자 끝번호 쓰시는 분이요. 한진해운 32,250원에 25%입니다. 중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용인에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앞서서 최일종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이 한진해운이었는데요. 최일종 팀장님께서 목표가를 42,000원까지 보셨는데 우리 강보경 대리님께서는 얼마까지 불러주실런지요? 네, 한진해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시황에서 이제 좀 잠깐 언급을 드렸던 네네. 부분인데요. 일단 운송업체, 경기 민감주들 좀 부각이 되면서 해운업종, 항공업종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선사 국내 1위 업체고요. 미주 세계 5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물동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에서 한진해운과 STX 페노션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해운주에 접근을 좀 해보시는 시점이 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 중기로 보신다니까요. 네네. 그래서 중기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32,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충분히 가져가실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급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국인 기관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수급 받쳐주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 실리면서 수급 살아나고 지금 이평선, 중요한 이평선들 121선, 61선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시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조금 유효해 보이고요. 네, 이번엔 35,000원 뚫겠죠?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전고점 부분인 34,700원 요 선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 강하게 봤을 때 이제 그 다음 고점인 38,800원도 좀 유효해 보이는 시점이고요. 네.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해운주들 지금 움직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목표가는 전 고점 38,800원 정도로만 일단 보시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짧게 봐서는 그렇고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이제 살아나는 점을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LG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84,30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 50%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딱 한 8만 원 정도 84,000원 넘겨서 사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마이너스권이에요. 네, 일단은 홀딩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LG의 특성상 기초체력은 바로 뭐였죠? 자, LG전자 그리고 LG화학 그런 기타 등등의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실려야지만 지주사 성격에서 간다라는 얘기
얘기죠. GS와 CJ 부분에서 단기 급등 부분과 그리고 여전히 유효했다는 측면을 그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LG 여전히 조금 가져가도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현재 손절보다는 지금 현재 손실이 좀 낙오돼 계시는 측면이지만 네. 여전히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모색을 하고 있던 자리라는 거를 좀 차트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부분을 좀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연일에서 순매수로 지금 기조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관계가 하락 부분을 매도를 좀 치고 있는 측면이지만 최근에, 예. 그렇지만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반발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이 마의 가격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측면을 지금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20선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급등하고 나서 연일에서 급등해서 올라갔던 측면을 좀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살펴보는 같이 현재 상승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이탈하고 있는 측면을 현재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인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왜 홀딩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LG전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건 실적 모멘텀 이제 바닥권까지 다 왔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봉상에서 73,500원짜리 부분까지 이탈할 수 있는 이격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이격을 좁혀나가는 걸 우상향으로 좁혀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G 기다리면 8만 5천 원 조금 매수가까지 온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로 굳이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 단기적인 저항선에서 85,500원의 상승 부분의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바탕으로 상담해 드렸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보는 이 종목은 이제 봐야 될 때다. 종목 얘기 한번 소개를 한 종목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오늘 급등하는데 오늘 잡아라는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3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4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고로 2기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업황이 새로 재조명되는 추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이제 3분기 실적 대비해서 이제 4분기에는 봉영광 쪽 실적이 대두되면서 1천억 원 가까이 이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봉영광 쪽, 일단 마진 창출 능력이 확인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에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지금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잠깐 가격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거래량 실리고 있고요.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바로 따라가기에는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일단 오늘 양선의 이제 절반 정도를 이제 제시해드리고요. 이제 11만 3천 원 정도 매수해보면 네. 되지 않을까라고 눌림 생각하고 먹으면. 있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좀 강하게 봐서 1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봉상으로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네.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그 가격대가 10만 8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21선을 좋아하시는 강보경 대리님의 종목 현대제철 얘기를 들어봤고요. 221선을 주창하고 계시는 우리 김동윤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네, 제가 오늘 가져갔던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일단 시장이 만약에 급등나게 만들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에이스테크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좀 시작을 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G망이 끝나고 나서 이제 4G망으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데 반발 매수로 조금 들어올 수 있는데요. 고주파 부품 그리고 기지국 안테나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인데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상으로 제가 먼저 그림을 좀 그려놔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터치 이후에 네 번째 돌파 여부가 조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목표가를 6,100원으로 한번 잡아봤던 측면이고요. 단기적으로 20선에 대해서 앞에서 패널께서 네. 좋아하셨던 20선의 부분에 예.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내려왔는 60선에 지지하고 있던 측면이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봉상에서 20주선에 대한 심리선이 살아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 부분에서 5,720원에서 현재 5,800원 이하의 매수 진입을 하시고 나서 손절가 5,330원으로 잡으시되 목표가 6,100원 잡으시는데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고점 이상 그리고 61선 지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 에이스테크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요 21선과 221선 살아가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에 코스피는 상승 전환 된 채로 오늘 끝이 날 분위기지만 코스닥은 다시 재차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 때문에 코스닥은 또 계속해서 하락 국면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물을 2천억 이상이나 사면서 1940선 회복이 될 모습입니다. 저는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